안녕하세요. 건강진단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고 있는 건강 문제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바지가 잘 안 맞는다거나 거울 속 내 모습에서 배만 유독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속옷 위로 뱃살이 살짝 접히는 걸 느끼며 이게 뭐지? 하고 한숨 쉬어본 경험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배는 나오는 거야. 그냥 나이살이지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단순한 노화의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나치고 있었던 몸속의 경고일까요?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우리 몸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병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질병들 대부분이 사실은 내장 지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속의 장기들 간 위, 창자, 췌장, 심장이 위치한 복강이라는 공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방입니다. 겉에서 보면 티도 안 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겉으로는 마른 체형처럼 보여도 이 지방은 속에서 조용히 쌓여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 안에서 마치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몸 전체의 대사 작용을 교란시킵니다. 즉, 살이 찌는 것을 넘어서 몸을 병들게 만드는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거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당분을 흡수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엔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는 말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결국 약을 먹고 심한 경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지방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혈전을 유발할 가능성도 키웁니다. 그 결과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도 망가뜨립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남성은 가슴 쪽에 살이 붙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여성은 폐경 이후 갑작스레 살이 찌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이상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내장 지방이 많으면 간 기능도 악화됩니다. 요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내장 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아무 말 없이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드러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장 지방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은 허리 둘레를 재는 겁니다.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중보다 허리 둘레입니다. 왜냐면 마른 비만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은 정상이지만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를 말하죠. 이 경우에는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병이 자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서의 수치입니다. ALT, AST 같은 간 수치가 살짝씩 올라가고 있다면 지방간을 의심해봐야 하고 공복 혈당이 10만 125mg/dl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이미 당뇨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또 중성지방 수치가 150을 넘는다면 내장지방 축적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의 느낌입니다. 쉽게 피곤하고 식후에 졸음이 심하게 오고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경우 몸 안에서 이미 이상 신호가 보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식습관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술, 그리고 과한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나라 식단은 흰쌀밥, 국수, 빵, 떡 등 정제된 탄수화물이 매우 많습니다. 이 탄수화물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그 결과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지방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통곡물, 버섯류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셔주고 소금 섭취는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 등록부터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무릎의 부담도 적고 호흡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시켜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여기에 집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 스쿼트, 벽 밀기,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을 더해주면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이 호르몬은 복부 지방을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주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은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위협을 느끼고 지방을 더 저장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음악, 가벼운 스트레칭, 이 세 가지를 생활 속 루틴으로 넣어보세요. 잠이 잘 오고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살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병원 역할을 하며 우리 몸 곳곳에 병을 일으키는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장 지방은 변화에 민감합니다. 식단을 바꾸고 조금씩 움직이고 수면을 개선하기만 해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3개월 안에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지가 꽉 끼는 느낌, 자꾸만 눕고 싶은 피로감, 밤에 뒤척이는 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이고 습관을 바꿔야 비로소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배 나온 걸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기보다 지금부터라도 그 배 속의 진짜 문제를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복부 비만, 내장 지방, 그냥 살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꾸면 건강은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결심하실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내장 지방과 작별한다. 이 말 한마디로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